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다음으로도 한 반 정도는 자신 생겼죠, 이제. 반 정도는 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투기과열지구 중에 지정하도록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틀리게 안 할 거예요, 시험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배가 거의 나올 거예요. 12개월 안 나오고. 이건 예상 문제가 아니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12개월보다 이제 2배 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물론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거의 뭐 분양 가격 상승률을 찾을 수 없다는 인근 지역이다 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전달부터 소급해서 이 사람은 몇 개월 하는 것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봤네 한번. 자,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다음에 전달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을 초과했거나 5대 1 아니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평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한지요? 10대. 거기 모두 붙은 것은 2달 동안 각각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거기는 몰라도 돼요. 이제 2달 평균에서 5대 1이 아니고 1월 달에도 5대 1 초과이고 2월에도 5대 1 초과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인데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12개월, 3개월보다 특히나 1번은 12개월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2배가 나올 거예요. 거의. 자. 그래서 2배, 20%,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개월 수는 쭉 눈으로 보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배, 20%, 2 곱하기 5는 10 하면은 거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얼마 이상 감소했죠? 몇십 퍼센트 감소했죠? 30%. 그러면 전달과 비교해서 이런 말을 또 틀리게 안 할 거니까 무시하면 거기는 30% 말면 되고 개월 수도 몰라도 되고. 7번.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것은 도시형 주택 적용하지 않죠. 관광특구 적용하는데 몇 층 이상? 50층. 몇 미터? 150m.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적용한다는 겁니다. 면제돼요. 분양가격은 택지비 건축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불용으로 정한다.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됐습니다. 공시해야 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공공택지는 사업체고 공공택지 아닐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그걸 바꿔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그냥 이렇게 읽고 보세요. 잘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었어요. 그동안 2번, 3번. 그러니까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마시고 공공택지 아니냐를 구별해서 공부하려면 또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더 깊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한정해서 공부하시고. 8번.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의 매매, 증여,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지문을 하려고 그러면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2번처럼 질문을 2개로 하게 되면 2번에 이제 상속과 저당은 이유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맞는 말이 되시죠. 1번처럼 써도 뭐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상속과 저당은 안 된다. 이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상속과 저당 그냥 아예 지문에 전부 빼놓고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모든 행위가 안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좀 법에 있는 조문을 베끼긴 베꼈는데 일부만 베낀 거기 때문에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매매 증여뿐만 아니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거, 뭐 교환이라든가 다른 편법 방법에 따라서 넘겨주는 것도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행위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혹시 편법을 쓸지 모르니까. 근데 뭐는 돼요? 상속은 돼요. 저당권 설정하는 것 자체는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시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에 양도에 알선 할 수 없다. 광고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주택을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뭐라 그러죠?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을 위반하여 이 말 좀 써줘야 되겠네요. 아무리 교란금지라고 설문에 있다 하더라도 요거 지금 5번은 뭐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수시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 어쨌든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가격이 뚝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다. 공급시설 교란 방지를 해서 증서나 지위의 양도,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장이나 사업체에 의한 제재 수단이 볼 수 없는 것은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화시키는 것,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사업체가 법적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되사오는 것, 입주자에게 퇴거 명령을 하는 것,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게 뭐예요? 예? 처음 보면서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 국장이나 사업체가 못하는 걸 말한 건데 이건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거 무슨 형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법에서 판사가 하는지 국장이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벌금 부과를 검사가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이제 좀 주먹 많이 써가지고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이제 그 구형을 하니까 검사가 한다. 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검사. 이제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판사가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주택법에서의 제재 수단인 거 이거 많은 건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안 뭐 지문이 또 다른 데도 다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니까 어떤 분은 바로 답을 찾더라고. 5번은 판사가 한다고. 그분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지. 아니, 그냥 똑 농담을 한 거고. 그분 이제 금방 찾더라고. 오, 되게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도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시험 보면서 꼼꼼히 읽으면 전 금방 찾겠죠, 저야. 근데 이제 문제 미리 한번 쭉 보면서 뭔 소리야? 왜 없지? 답이? 이렇게 했는데 설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10번.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상환사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죠. 3번. 3번 볼게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한 불행에 따른 입주자 저축 증서. 금지되죠?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금지되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금지되죠. 근데 이제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할 수 있죠? 주택상환 사채 누가 발행할 수 있어요? 글자에서 찾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 글자에서 누가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한국공사와 등록사업자. 그렇게 하지 말고 글자에서 찾으라고 답을 다 힌트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도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군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찾아 글자에서 찾으라고 했잖아요. 한국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요. 근데 등록사업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사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사채가 회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채. 그러니까 한국공사하고 등록사업자에 법인만 발행할 수 있어요. 개인은 발행 못해요. 지방공사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자본금도 원래 등록사업자는 3억이면 되는데 이거 3억 갖고 안 돼. 이제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개인은 발행 못하고요. 그리고 얘가 최근에 주택을 건설한 것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한 자만 또 발행할 수 있어요. 자기가 건설한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딱 하나만 있어요. 3년 동안 평균 몇 세대?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 있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예. 회사채 가지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사자만 가지고서 누가 발행하는 것까지만 기억하라고 했고 이거를 한 것은 얘를 몰라도 돼요.
왜 그랬냐면 이 채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공급계약 체결한 날까지가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상환기간 몇 년이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상환기간은 입주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급계약 체결할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 공급계약 체결할 때까지 이걸 틀리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몇 년 초과하면 안 된다? 3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년 300개는 3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묻어서 같이 한번 보라 이거지.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것도 요건이 있다 하는 정도 기억하시라고 해서 말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모금 5억 이상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숫자를 꼭 외우지 않았더라도 등록사업자 다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발행 못하는 거죠. 발행 못하는데 이것을 양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문장 자체에 서로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내요. 그잖아요. 이거 발행 못하는데 발행 못하는 애가 발행한 주택 상환세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되잖아요. 없는 건데 제도가 그죠? 있지도 않은 것을. 만약에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하면 2번 같은 질문 나올 수 있죠. 이제 혹시라도 이 애는 발행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틀린 말이지만 근데 여기서 양도 금지되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찾으라는 말인데 그래놓고 이번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상의 채권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안드로메다에서 발행한 채권 뭐 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걔네들은 그냥 어쨌든 여기는 이제 본 것은 뭐야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는데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나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구나 하는 정도. 뭐 3년간 어쩌고저쩌고 왜 3년간 왜 뭐했다 이거요. 상환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되고 그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다음 11번 투기과열지구 틀린 것은 국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감소죠.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를 한 경우에 시도지사 미리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서 지정이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3번 틀렸네요. 투기과열지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스스로가 해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1년마다 심사해서 해제 여부 결정하기도 하고 또 관찰했더니 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도 해야 되고 해제 요청하면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고 40일. 전매 제한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질병 치료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로 이전한대요. 안 돼요. 수도권의 광역시로. 이거는 좀 문제가 또 있네. 지금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미가 잠깐 다른 거예요. 서울이 특별시가 있고 얘는 수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권이 있고 인천이 있어요. 인천도 수도권이에요. 이게 광주나 대구에서 이사와요. 그럼 어디 가든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안 돼요. 특별시로 가는 건 안 돼요. 특별시 얘도 안 되고 얘는 어차피 특별시로 가는 얘네들이 올라가면 특별시로 가는 게 안 돼요. 남양주에서 서울 특별시로 가면 안 돼요. 남양주에서 김포로 가는 건 돼요.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권에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수도권에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안 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이 인천으로 가는 것도 수도권에 광역시로 가는 거죠. 남양주에서 인천으로 가도 수도권에 광역시로 가는 거예요. 이거 팔 수 있어요. 서울로 가는 건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문장을 분석했더니 잘못된 문장이네. 처음에는 그냥 맞죠 이렇게 그냥 쭉쭉 보고 나오니까 일단 물론 이것은 이라면 실력 없다고 보긴 그렇네요. 저도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예외사는 아니겠지만 수도권의 광역시로 또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라면 답이 없다고 제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네,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자,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단 뭐 다른 거 없으면 1번 답으로 치르고 나와야 돼요. 나중에 따지더라도. 자, 수도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특별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건 주택 상환 자체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였죠. 정비법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축물 토지를 양수하는 사람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가진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대구인데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을에게 팔았어요. 이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진 주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요건이 완화돼요. 여기서는 수도권 특별시가 안 되는 거지만 다른 데서는 수도권 특별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수도권 특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는 수도권 특별시라는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다른 특별시, 다른 특광 별별시군으로 이전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특별시 나오긴 나오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여기 주택 상환세 여기서만 특별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특별시보다 수도권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법에 있는 그대로. 특별시도 안 되는 거고 수도권도 안 돼요. 주택 상환세는. 다른 데는 특별시, 수도권 언급할 필요 없고. 주택 상환 자체만 그렇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하는 경우, 상속에 의한 경우 이렇게 그냥 쓰입니다. 전매제 한 예외, 상속으로 입자로 선정된 지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어떻게 중요해야 돼요? 일부 하는 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든 전원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고. 2번은 그 분양권을 상속한다는 말이고 3번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분양권을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고 약간 다르죠? 어쨌든 상속 나오면 다 가능하다. 해외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조정대상 지역 틀린 것은 조정대상 지역은 단독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국장은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서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럴 때 나오게 되면 누가 하는가만 잘 보세요. 누구? 국장. 누구 의견 듣고? 시도의사. 해제 여부 요청하면 며칠 이내에 해제 여부 통보해라. 40일.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문제 따로 해놨네요. 갈 수 있다. 3번 누구 의견 듣는다. 3번 틀렸네요. 4번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5번 조정을 했을 때 지구지역의 시도의사 시장군 수군장이 지정 후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설명했던 것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이것은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냥 대수는 아니고요. 일반 증축도 아니에요. 세대수 증가형이 새로 생겼다고 했죠. 최근에. 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면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죠. 다른 지역에서. 인구 과밀 등을 또는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할 수 있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일반적인 것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게 아닐 때는 며칠 이상 공람시켜요.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지방의 의견은요. 정이 넘치는 곳은 60일이지만 보통은 30일이에요. 며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4번.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보여지고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통문제는 안 나올 거고. 주택상환세 틀린 것은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뭘 해야 돼요? 보증 받아야 되겠죠? 돈 빌리는 거거든요. 이게 상환세제 발행하는 게. 주택상환세제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발행자는 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채권 발행이나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행을 하려면 발행계획, 발행총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5번. 3번. 채권 오른 것은 등록사업자 법적 요건 갖춰야 되고, 아까 3년간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하는 요건을 갖추고 보증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발행계획 작성에서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장. 승인은 기장이 하는 거 없어요. 이제 관리청에 대해서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도로나 하천은 국장이 관리청이 되고 기타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청으로 본다는 것이 있어도 승인은 기장이 하는 거 없어요. 얘는 하늘에만 있어야 되니까.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제 채권에 기재하는 것은 질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전 명의 변경은 이전이잖아. 이전 어디에 기재한다? 원부 사채 원부에 기재. 원부에 그 회사 아까 사채 대장이 있었다고 했죠? 그 원부에 처음 발행할 때 그 원부에다가 기재해야 명의 변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법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지문에 자꾸 나와요. 이거 뭐 상법 문제나 이런 건데 너무나 벗어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내는가 싶어요. 근데 원부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채권에 이게 내가 갑이 원래 주인인데 이걸 을에게 바꾸려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채권 명부에도 성명과 주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원부는 바꿨어요. 원부. 명의가 을로 바뀌었죠, 이제. 원부에 기재하면 바뀐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네 집 가서 몰래 훔쳐가지고 요거 질권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 썼어요. 그래도 을이 가서 내 건데 왜 네가 질권 설정이냐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질권자 제3자에게 대항을 여기다가 을로 바꿔놔야 이제 요거 저당권 여기 질권 설정한 사람에게 야 내가 너한테 내가 질권 설정해서 돈 빌린 적 없는데 왜 그걸 찾고 있어? 난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여기 없을 때는 제3자 대항 못하고 원부에 있을 때 소유권은 여기서 이전됐어요. 이미 이전됐는데 요거까지 해줘야 제3자한테도 불치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까지 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이제 제3자 대항은 틀리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믿고. 자,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 명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원부에 기재. 그 말이야, 원부에 기재. 그 말 하려고 좀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자, 원부에 기재해야 돼요. 이전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원부만 기재하면 이 발행한 등록사업자에게는 나중에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 내가 가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안 바꿔도 여기에다가. 원부에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알잖아요, 얘네들. 그죠? 자. 무기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리모델링 틀린 것은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공사기관 등의 동의서에 대해서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전체예요, 75%예요? 조합만 75%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불편하지만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조합을 안 만들면 전체 동의 얻어야 좋지. 개개인 하는데 내 것을 왜 남이 결정해서 리모델링 합니까? 조합을 만들면 엄격한 요건하에 통제를 바꿔서 그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서 인정해서 단체를 인정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조합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라든가 또는 소유자라든가 어쨌든 왜냐하면 내가 조합이 아닌 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러분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또 소유자 해가지고 입주자는 전체, 소유자는 전원 글자를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조합이 아니면 100%. 조합일 때는 몇 퍼센트? 75%.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언제 해야 돼요? 전에만 외우면 답 금방 또 찾을 수 있잖아. 하나, 바로. 뭐뭐한 할 수 없어요. 전후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볼 때 편해지니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통째로 외우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래요. 3번.
수직 증축하고 싶대요. 15층 이상 할 때는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단지 5번부터 할게요.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증축하는 거니까. 그죠? 벽에 금 가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증축. 맞아요. 4번도 틀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또 바쁘게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던 건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단지 전체 구분수야 의결권 각 3분의 2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사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예요. 4번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지금 문제 자체가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 리모델링은요 조합 설립 단계가 있고 리모델링 시행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 단계 문제를 쭉 내면서 설립 인가 요건을 딱 내서 지문 중에 하나를. 거기다가 그것도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 지문만 그대로 놓고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법이랑은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11조 1항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 지역조합, 직정조합,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인가를 받는다 하면서 3항에서 리모델링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1호가 이거예요. 지금 단지 전체를 리모델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사업 의결권 3분의 4의 결의 및 각통 구분사업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만 떼가지고 낸 거예요. 얘가 시험을 낼 때 얘만 딱 떼가지고 낸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이라는 것은 얘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 설문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조합 설립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한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금 더군다나 문제 자체가 전체 허가란 말 안 썼지만 1, 2, 3, 5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뚱따지가 설립 단계 문제를 지문을 하나 딱 내가지고 거기다 3분의 2 결의 그러니까 근데 글자 자체는 75%는 동의라고 돼 있고, 이건 결의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 결의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장이 틀리면은 결의든 동의든 다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맞다고 하면 안 되는데, 당시 제가 바빠가지고 이의 제기를 못했던 건데,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법조는 유기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출제한 애들도 이의 제기 들었을 때는 지도 잘못된 건 반성할 거예요. 집에 가서 반성도 안 하면 그건 과거분에 10번씩 나간 사람이고, 한 번 나가면 괜찮죠. 근데 잘못되다 알면 반성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나가고 그러면 10번씩 계속 나가면 잘못됐죠, 그래서. 안 낼 거예요. 똑같이. 조합 설립이라는 말을 써면서 4번 같이 하면 맞아요. 설립. 5번. 주택 상환세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있어요. 취약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전한다. 양도할 수 있죠? 질병치료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전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투기활지구에서 분양권 같은 것들은 여기 다른 행정구역 안 그러고 다른 광역시,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합니다. 수도권 있으면 안 되니까, 특별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세대원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원이 하니까 틀렸죠. 몇 년 이상 체류? 2년.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되죠. 자, 436페이지 1번. 리모델링 틀린 것은 계획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 세대수 증가형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 애들 보니까 단촐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별별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서 증가되는 세수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시장도 스스로가 우리는 세대수 증가형 별로 없는데 안 할래. 그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정도로 단순해요. 그 말을 한 이유는 정비 기본계획은 누구까지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리모델링은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세대수 증가형이. 그래서 얘하고 대도시장만 하는 거야. 이렇게 별별도 없고. 이거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나뉘잖아요. 대도시장 수립을 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또 수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거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하면 수립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공부한 사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너무나 헷갈릴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안 해도 되는데 도지사가 보니까 남양주시 대도시인가요? 그러네. 구리시 대도시 아니잖아요. 야, 니네 세대수층간 리모델링 많이 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서 좀 혼란을 막아. 이렇게 하면 수립하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수립을 원래 해야 되는데 니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건데 두 가지 너무 어려워요. 충돌돼요. 내용이.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충돌돼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안 본다. 보지 마세요. 분명히 헷갈려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작성 기준 등은 국장이 정한다. 14일 이상 공람시켜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정비 기본계획보다 훨씬 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립하는 자가 적다. 대도시안까지예요. 얘네들도 수립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몰라세요. 그냥 다른 데 답이 나오니까. 자, 정비 기본계획 다시 봐요. 누가에 수립한다? 시장. 대도시장 아닌 시장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지사가 면제해 줄 수도 있어요. 인구도 보니까 막 지금 10만도 무너지고 있고 시는 시인데 간신히 형식적으로만 시지 조금 있으면 시도 없어질 것 같아 막.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도지사가 이제 수립하지 않도록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승인도 받아야 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럼 대도시인 시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정비 기본계획 말하는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까지 공부해야 돼. 여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도시장은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그 두 가지를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얘를 중요한 걸 공부하고 덜 중요한 걸 버려야 돼요. 내용이 같은, 그럼 내용 같은 것만 하죠, 제가. 14일, 30일. 그런데 정비 기본 계획은 14일이지만 지방의 의견은 며칠이에요? 정의 넘치니까. 6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차이점들. 그건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2번 주택상환세 틀린 것은 한국공사 보증 필요 없죠. 등록사업자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등록사업자 이렇게 자기가 3년간 1000세대씩 계속 3000세대 했어요. 그럼 1000세대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연평균 실적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3번은 답은 답인데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깊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너무. 답은 3번이지만 보지 마시고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상환세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까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그러니까 상환기한 몇 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세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거 회사채라고 있죠. 회사채. 그러니까 이제 상법이 적용돼요. 다음 페이지 3번은 보지 마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고 좀 별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말들이 좀 있었을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주택구 마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법 하도록 하겠습니다.